베트남 다낭 여행 사흘째입니다. 사흘 만에 호텔 수영장에 갔어요. 저는 안 들어가고 나머지 세 식구만 춥고 흐린 날씨임에도 용감하게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때는 12월, 매일같이 비가 퍼붓던 베트남 다낭이었고요. 여러분은 꼭 2월과 7월 사이 이 다낭의 건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가셔야 비를 맞지 않습니다. 셋째 날 일정 바로 노보텔 조식으로 시작해 봅니다. 오늘은 떡볶이가 나왔네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곳은 한식이 꽤 있어서 한국인 친화 조식 뷔페라고 할 수 있고요. 부모님도 굉장히 만족하실 만한 음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역시 동남아에 오면 열대 과일을 많이 먹어야 본전 뽑는 기분이잖아요. 그리고 열대 과일 참 달고 맛있죠. 사과래. 맛이 비슷한데 저거하고 찜을 시켰어. 오늘은 원데이 투어로 현지 여행사를 통해 호이안에 갑니다. 다낭에서 30km 정도 떨어진 호이안은 미니밴을 타고 50분 정도 걸렸는데요. 한국에서 교환학생 경험이 있다는 베트남 현지인 가이드가 한국어로 안내를 해줬습니다. 이게 호이안 엑기스 투어 해가지고 점심 저녁 포함해서 한 사람당 70에서 80달러 정도 낸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자유여행 하셨던 분들은 헉 하고 놀라실지도 모르겠어요. 호이안에 도착하니까 분위기가 다낭이랑은 완전 다르더라고요. 다낭과 다르게 옛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올드타운입니다.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요. 점심으로 호이안의 유명 반미 전문점인 반미퀸 마담 칸에 들러서 반미를 포장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호텔 조식 말고 밖에서 처음 사 먹어본 반미인데요. 과연 그 맛은 어땠을까요? 이거 맞죠? 제가 3대째 하고 있는 반미집이거든요. 마담 먹어보겠습니다. 네. 아무리 치웠어 한번 할까? 치웠어. 네. 바게트가 맛있어요. 맛있어요. 반물 먹은 것 중에 그래요? 네, 맛돌이였습니다. 속도 푸짐하고 불고기 맛이 나서 완전 한국인 맞춤 바게트 샌드위치 같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간 곳이 호이안 탐봉강 바구니 배를 체험하러 갔는데요. 다낭 가시는 분들 여기 안 가는 분들 없죠. 다낭에 온 모든 한국인 여행자들을 마주칠 수 있다는 곳 바구니 배입니다. 정말 이날의 하이라이트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재미있어서 하이라이트라기보다는 한국인 맞춤 자본주의 관광의 끝을 보여주는 눈물겨운 현장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일단은 처음 탔을 땐 빙글빙글 돌아가는 배를 타고 밀림 같은 강에 들어가는 경험이 나름 신선했습니다. 그런데 좁다란 뱃길을 나와서 탁 트인 강에 이르니까 세상에 굉장히 많은 바구니 배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돈을 내지 않으면 뻘쭘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끝나니까 또 끊어. 끝나니까 얄짤없네. 그런데 뭐죠? 이 수면 곳곳에 라이브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고요. 그 주변으로 바구니 배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급기야는 바구니 배들이 수상 무대 앞으로 납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예외는 아니었죠.
노젓는 뱃사공을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납치되는 거죠. 침체된 분위기를 타파하고자 저희 아버지가 구원투수로 무대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매 순간을 즐기는 우리 아버지, 리스펙. 그러니까 바구니 모양의 둥그런 배를 타고 주변 풍경을 감상한다 라는 그 사실이 특별하지는 않고요. 관광객을 상대로 한 일종의 쇼 비즈니스랄까요? 그 현장 자체가 사실 웃지 못할 볼거리 같았다. 이렇게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향한 곳은 호이안 전통등 만들기 체험장이었어요. 저는 여행 가면 취재하느라 이런 체험장을 종종 들르는데 저희 부모님과 함께 해외에서 뭔가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는 건 완전 처음이었습니다. 자르고 붙이는 게 이 활동의 전부라 할 수 있는데 의외로 천을 이 프레임에 깔끔하게 붙이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옆에서 다 도와주십니다. 제 건 뭐 거의 그냥 옆에서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다 만든 등은 지금 집 어딘가 구석에 박혀 있는데요. 언젠가 다낭 여행이 잊혀져 갈 때쯤 갑자기 나타나서 그날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고 나선 타나 도자기 마을이라는 곳에 갔어요. 호이안에는 도예가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다고 해요. 직접 도자기를 만들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냥 구경만 하고 나왔고요. 대표로 저희 아버지만 물레 돌리기 체험을 했습니다. 자연미. 땡큐. 불면 피리 소리가 나는 토우도 이 띠별로 선물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거 진짜 이쁘다. 이 돼지가 커 보여. 흑색깔이 필요 흑색깔이. 요거는 작아서 제 방 장식장에 올려놨습니다. 드디어 호이안 올드타운에 입장을 했습니다. 오래된 도심 곳곳을 살펴보는 자유시간이 한 2-3시간 정도 주어졌어요. 저는 사실 이곳을 보자마자 다낭 시내보다는 호이안이 훨씬 볼만하다, 좋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다음에 이곳에 또 온다면 이번처럼 다낭에서 대부분 일정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호이안 여행만 해도 좋겠다 싶더라고요. 물론 언제 다시 올진 모르겠습니다. 근데 비수기인데도 호이안 시내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짧은 시간 대강 봐서 실은 어디가 어디인지 모른 채로 막 돌아봤는데요. 일단 일본인이 17세기에 세웠다고 하는 내원교라고 하는 옛 다리도 구경했고요. 고풍스러운 카페에 방문해서 카페 수어다도 마셨습니다. 주머니가 아니야? 어느덧 해가 져서 먹거리 야시장도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이안 투어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 이 투봉강 소원 등 띄우기 체험도 했습니다. 굉장히 알차하죠? 이쯤 되니까 조금 지치긴 하더라고요. 이 호이안은 하루 투어로 쫀쫀하게 보기보다는 2-3일 정도 여유롭게 시간을 갖고 둘러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보배야 저기 앉아. 그리고 드디어 저녁 식사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그룹 투어로 가서인지 일행별로 테이블을 따로 마련 안 해주시고 어색한 다른 가족분들과 합석을 해서 음식을 쉐어하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셨더라고요. 물론 음식은 배부르게 먹었습니다만 어색하기도 하고 또 음식의 개수를 따져가면서 먹어야 하는 뭐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날의 마지막 코스입니다. 호이안 메모리즈 쇼라고 해서 호이안의 역사와 문화를 표현한 큰 규모의
민속 전통 공연을 보러 갔는데요. 많은 인원이 동원된 쇼고 화려한 조명과 또 대대적인 연출이 돋보이는 그런 공연이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주제가 역사를 바탕으로 하기도 하고 또 마지막 이 일정이기도 해서 저는 조금 지루하고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쇼를 정말 대단했다, 꼭 보셔라 이렇게 추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꽉 찬 하루가 끝났고요. 저희는 빗길을 뚫고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납치당한 것 같았던 그런 바구니 배가 진하게 여운을 남긴 그런 하루였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